그 신호지방 설화 관련된 내용이 특히 폭력적이어가지고 좀 많이 안 좋은 의미로 화제가 됐는데, 신원불명의 해커가 카벤 딱부터 말하자면은 신창섭, 게임프리크의 신창섭 정도 포지션? 일창섭의 포털 계정으로 습득한 자료를 유출했습니다. 데커드 순직하는 거는 상대가 안 되네. 사냥꾼이 날생마 암컷을 향해 청혼을 하고 날생마 암컷이 받아들였다는 부분이 이거는 웃긴데 그냥? 앞에 스토리들이 너무 잔인하니까 오히려 반대급부로 로맨틱해져 보이는 게 있어요. 이거 순해네요. 우마무스메. 최근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2-3주 되지 않았나요? 포켓몬스터가 좀 뭔가 이슈가 있었죠. 있네요. 신원불명의 해커가 게임프리크 관리자 권한을 가진 계정을 해킹해서 1TB가량의 1TB가량의 시리즈 전반의 데이터를 유출시킨 사건입니다. 사실 이런 해커가 데이터 정보 같은 거를 해킹하는 경우는 빈번하게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게 좀 많이 화제가 됐던 게 포켓몬이라는 그 부루의 그 IP가 이렇게 대량으로 정보가 유출된 적은 없었거든요. 신원불명의 해커가 게임프리크 소속의 프로그래머로 추측되는 닥카벤 딱부터 스칼렛 바이올렛 때는 팀장 정도짜리 올라간 개발자네요. 말하자면은 신창섭, 게임프리크의 신창섭 정도 포지션? 스칼렛 바이올렛 때 팀장이니까 신창섭 선생님이 팀장이잖아요, 지금. 디렉터. 일창섭의 포털 계정으로 습득한 자료를 유출했습니다. 1테라 버전이면은 이게 뭐 이미지 파일 포함이야 뭐야? 영상 파일 같은 거? 텍스트만 1테라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그 관리자 계정이 특히 중요한 게 이런 극비 내부 문서 같은 것들을 다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안이 굉장히 빡세게 유지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해커들한테 노출이 돼서 정보가 풀리게 되면은 그런 회사 내부의 이 소스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외부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같은 거 다 빡세게 해야 돼. 1QEW32 뭐 이런 거 한 거 아니지? 타카베 팀장님이 게임프리크 이메일 계정 이렇게 뭐 패스워드 1QEW32 아니면은 피카츄 1 느낌표 이런 식으로 그 패스워드를 짜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떤 자료가 유출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해커 측에서 발매되지 않은 게임에서는 일단은 개발 중인 게임에 대해서는 해커가 그 나름의 직업윤리가 있어. 이미 나온 것에 대해서만 풀고 아직 개발 중인 거, 미래에 나올 것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겠다. 갖고는 있지만 게임이 출시되면 그 다음에 풀겠다. 사실상 비하인드. 극장판. 와, 이게 게임만 저기 하는 되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그냥 전체적인 IP 정보가 다 지금 유출된 거네요. 3세대부터의 게임 베타 테스트 자료 및 개발 버전. 게임뿐만 아니라 인사 자료까지 다 갖고 있고요. 유출 초반에 화제되었던 신호시나 초안은 그 내용이 괴기스럽지만은 폐기되었죠. 공식 설정이 아닌 만큼 가십거리 끝. 근데 사실상 포켓몬 이미지의 개떡락 주범이었다. 특정 포켓몬의 이미지를 박살내버린 사건이 됐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보고요. 이거는 그냥 블레이범 하나만 묻어버리고 끝났는데 사실 더 큰 파장은 애니메이션과 극장판 인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문제였다. 그동안은 게임프리크가 IP 믿고 그냥 대충 만든다, 발전 없이 리메이크 같은 거 성의 없이 만들고 맨날 콘텐츠 울고먹고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회의록을 까보니까 애니메이션 제작 쪽에서도 트롤링을 하고 포켓몬 이 컴퍼니 여기서는 계속 무리수 IP 컨셉만 계속 던져. 그래서 여기가 사실상 게임프리크가 전력을 다해서 방어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 애니메이션 관련 정보가 유출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우가 하차를 했죠. 최근에 지우의 성우인 마츠모토 리카 선생님이 피카츄 성우를 비롯해서 여러 성우와 트러블을 일으켰다. 지우 성우님이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런 게 드러나지 않는데 실제로는 녹음할 때 많은 다른 성우들과 마찰이 있었다네요. 마츠모토는 개인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즉시 부정을 했고요. 오타니, 그 야구 선수 아니라 피카츄 성우님 오타니와 여전히 교류를 지낸다. 근데 사실 뭐 우리 사이 안 좋아요라 하는 경우는 없지. 원로 제작진인 유야마 쿠니히코 초창기 제작진이 지우의 유관을 강력히 반대. 지우는 죽을 때까지 무관이어야 된다라는 그 입장을 내세웠다. 포켓몬스터 컴퍼니 사장은 10년 전부터 계속 지우를 하차시켜야 된다. 왜냐면은 뭐
게임 같은 것도 계속 주인공 바뀌고 뭐 금향이 나오고 뭐 누구 나오고 이렇게 계속 바뀌는데 지우는 계속 혼자 헤쳐먹고 있으니까 하차를 시켜야 된다라고 10년 전부터 주장을 했었다. 그간 팬들 사이에서는 애니메이션 제작진이 지우의 하차를 원했는데 윗선에서 막았다라고 받아들였지만 사실은 완전히 반대였다. 극장판 내용도 좀 자극적인 게 있었고 스토리 중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해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스토리 초안에. 이게 아동용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진짜 나왔으면은 그 짱구 극장판보다 훨씬 더 충격을 줬겠네요. 짱구 극장판 같은 경우에 그거 뭐냐 괴기스러운 극장판 있었잖아. 그것도 동심 파괴였는데 데커드 순직하는 거는 상대가 안 되네. 적어도 데커드는 희생을 하고 극적으로 부활해서 그 비극을 극복한 뭔가 그 WWE 같은 구성이 되는데 이거는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나왔으면은 데커드 순직 이상의 그 충격을 줬겠는데요.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극적인 소재를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성인층을 대상으로 해도 본질적으로 애들 보라고 만든 IP고 성인 입장에서 봐도 충격적이잖아. 등장인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게 이게 그 뭐 저기도 아니고 디아블로 세계관도 아니고 갑자기 본인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세상을 구원한다. 세상을 구원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비극적으로 사망하는 거 아니야. 드래곤볼에서 베지터가 자폭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괴롭힘 받아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건데. 그리고 정작 포켓몬스랑 아무 상관도 없어. 왜 이런 스토리를 써야 하나. 성인용이었지만 너무 조잡하다 이러면서 혹평을 해서 결국에는 무마되었다는 거. 코난이나 주술회전에서 하는 것과 다르다. 갑자기 두들겨 맞는 주술회전. 코난이나 주술은 원래 알고 있는 이 캐릭터가 사건에 휘말리기 때문에 모두 깨악하고 말하지 않겠어?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극장판 얘는 아무런 상관없는 애가 갑자기 자극적으로 죽어버리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거죠. 스토리를 개선하겠다고 했으면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대안도 없이 그냥 물어봐. 어떻게 해줘 이런 식으로. 주술회전이나 코난을 보는 여성층을 겨냥한다는 기획 방향을 내어놓고서는 특정층의 인기가 많은 원작 캐릭터는 내보내 신용만 하고 광고장식. 전형적인 마블식 예고편. 마블 예고편식이잖아 이거 전형적으로. 인기 있는 캐릭터 내보내는 식용만 하고 안 보여주고 이제 이상한 오리지널 캐릭터들만 띄워주는 거. 결국에는 이 극장판이 기획 단계에서 취소된 것 같다라고 하네요. 의외로 일본 쪽 반응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과격한 내용과 태업으로 인해서 곤혹스러운 내용이 많은데 파급력이 거의 없다. 그렇네요. 우리나라는 사실 포켓몬이라든지 서브컬처 같은 거 관심이 많은 사람들만 사실 계속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일본은 포켓몬스터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저조한 편이다. 공개적으로 이게 정식 노트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대놓고 얘기하는 걸 금기시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유출되면 유출될수록 게임 프리크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다. 게임 프리크가 멱살 잡고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까지는 몰랐는데 굉장히 이게 뭐 회사 생활을 저도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게 겐또가 서거든. 이거는 사실상 개발자랑 실무자 단계잖아. 이쪽 기획 뭐 전략자는 기획 전략 막 이쪽 팀인 거고 이런 게 많아요 현업에서도. 물론 저는 뭐 이쪽 업계랑은 좀 많이 성격이 다르긴 한데 이런 식으로 IP를 확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면 어떨까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해.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구현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포켓몬스터 이번에 새롭게 게임을 좀 확장을 해서 RPG적인 요소와 전략 게임적인 요소와 피지컬적인 게임 요소와 이런 것들을 함께 다 녹여보는 건 어떨까요? 막 이런 식으로 던져 그냥 무책임하게. 아이디어는 좋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생각하신 보관 같은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런 것도 없어. 그냥 해줘 그냥. 요즘 리그 오브 레전드처럼 AOS적인 요소도 넣고 전략 게임적인 요소도 넣고 RPG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것도 넣고 그런 거 다 넣으면 좋잖아. 해줘 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던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막았다는 게 밝혀지는 거니까.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 그냥 단순히 봐도. 설마 이 개쩌는 계획도 저번처럼 이기적으로 반대할 건 아니지. 이게 굉장히 이런 워딩이 진짜 짜증나거든.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 이런 계획 다 세워놨는데 실무자들이 반대해가지고 못 내서 이게 안 된 겁니다 라는 식으로 이게 정치를 하는 그 포석이에요. 이게 우리 이런 계획을 세웠고 이렇게 기획을 했어. 근데 디자이너들이랑 실무자들이랑 엔지니어들이 안 된대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내부 보고를 해서 정치질 하려고 이게 밑밥 가는 거거든. 이게 굉장히 짜증납니다. 이게 회사 생활할 때. 이게 보이네. 어땠을지 그 분위기가 보여서 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내막이 있었고요. 그 신호지방 설화 관련된 내용이 특히 폭력적이어가지고 좀 많이 안 좋은 의미로 화제가 됐는데 대충은 저도 알긴 하거든요. 정확하게는 다는 모르지만 시노시나 페기안. 시노시나가 그 저거잖아요. 이거 아르세우스.
이 신호지방 배경이 되는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의 배경이 신호지방인데 이거에 관련된 초기 설정이 있었다는 거죠. 당연히 공식 설정이 아니고 폐기됐기 때문에 본게임에도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상 단계만 나온 자료인데 대중에 공개되기 없는 자료지만 검은 닌텐도라고 사실 닌텐도 게임이 성인 은근히 파고들면 성인 그 지향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그 우스갯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가십거리가 있었는데 그거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수위가 굉장히 엄청났다는 거죠. 나열된 것만 해도 내가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단어들밖에 없어.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바로 유튜브에서 노란 딱지 붙을 것 같은 온갖 설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신호 신화를 구성할 당시 우선 실제 신화나 설화들 중에 그 인간과 짐승이 교류하는 이야기 이런 게 사실 많긴 해. 그게 고사성어 같은 거 옛날에 공부할 때도 보면은 이런 소재의 고사성어가 은근히 있었어. 고대에서는 뭐 신성시대는 동물도 있어서 동물과 인간의 이 교류가 금기시되고 그런 건 아니었어. 왜냐면은 적어도 있잖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견훤설화 같은 것도 되게 그런 설화들이 많거든. 그래서 이 설화가 존재하는 것 자체는 이상한 게 아닌데 문제는 현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현대 IP에서 이걸 적용할 만한 거리인가가 이제 논쟁이 되는 거죠. 챗 GPT로 만든 낚시글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진짜로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레퍼런스가 많아요. 이런 게 사실 뭐 무슨 일본서기 같이 무슨 정리된 게 일본서기처럼 정리되어 있냐? 무슨 옛날 그 뭐 일본 고서 보는 느낌이야. 웅진설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살짝 성격이 다르긴 한데 단군 신화 같은 것도 곰이 사람 된 다음에 환웅 신을 만나가지고 단군을 낳았다 막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종족의 결합 같은 것들이 설화가 많이 있는데 근데 조금 이게 폭력적이라는 거죠. 내용이 탈출하지 못하게 감금을 한 다음에 자손을 번식시킨다는 게 얼마나 이게 폭력적인 내용입니까? 소녀의 아버지에 처단당했지만 블레이범이 자식이 있어. 자식까지는 근데 죽일 순 없잖아. 굉장히 슬픈 내용이네요. 이설화는 블레이범 맥구리 게으킹 버전이 있는데 가장 먼저 유출된 게 블레이범이고 심지어 스타팅 포켓몬이잖아. 결국에 살아남은 거는 리아코뿐인가? 치콜리타는 원래 이미지가 안 좋고 성능이 쓰레기여가지고 이미지가 안 좋고 얘는 부케이는 블레이범 때문에 이미지가 떡락했고 결국 남은 거는 리아코인가? 근데 리아코도 장크로다일의 빵댕이 때문에 좀 불쾌했는데 골드 실버 스타팅에 그 잔혹사가 있네요. 포켓몬이 인간을 상대로 음험한 짓을 저지른다는 게 임팩트가 매우 커져서 블레이번 버전의 인지도가 제일 높고 사실 저도 블레이번 버전밖에 모르긴 해요. 다른 포켓몬 얘기는 잘 모르고 마쿠훈이 바쿤으로 번역되어 한국인 이름 같은 느낌을 줬다. 바쿤이라고 그래서 한다. 이런 온갖 안 좋은 설정들이 다 덧붙여져가지고 이미지가 완전히 안 좋아졌어. 하지만 유튜브나 각종 커뮤니티에서 진짜 공식 설정인 것처럼 퍼뜨리거나 루머가 이게 사이버리가 웅튜브에서 이거를 공식 설정인 것처럼 퍼뜨리거나 밈을 과하게 써서 지나친 왜곡 및 오해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고전설화는 원래 뭐 이런 게 많고 정식으로 확립돼도 아니고 폐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 공식 설정이나 아니든 왜 애들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그 이미지를 망치는 스토리를 만드냐라는 식으로 대립을 한다는 거예요. 보라고 한 적도 없는 내용을 하지만 일본에서는 쉬쉬하고 있다는 거. 인간 무리가 포켓몬을 학살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네요. 제노사이드네요. 라프라스와 인간 남자 사이에 태어난 소년의 설화. 대포문호 라프라스와 하룻밤 불장난을 한 뒤 태어난 소년의 모험을 다루고 있다. 사람을 찢어 죽인 링곰 설화. 링곰들이 마을에 불을 질러서 불타는 집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찢어 죽이고 살가죽을 통째로 뜨게 와 개무서워. 인간 학살. 링곰은 사람을 찢어. 딱 봐도 찢게 생겼잖아. 깜지곰은 귀엽지만은 이 링곰 바로 이거 주먹 한번 잘못 내지르면 바로 찢기게 생겼는데. 포켓몬 사냥꾼과 켄타로스의 설화. 켄타로스를 섬기는 사냥꾼 가족의 이야기로 주인공이 아버지에게 배운 사냥의 약속을 실수로 지키지 못하자. 이거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 같다. 내용이 켄타로스를 섬기는 사냥꾼 가족인데 주인공이 아버지한테 배운 기술을 아버지한테 약속을 했어. 근데 이거를 지키지 못해서 이 가족들이 켄타로스로 변해버리는 저주를 받았어. 신과 약속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아폴로 신에게 더 이상 나는 스틱스강에 있는 동물들을 사냥하지 않겠습니다 약조를 했는데 주인공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죽여버렸어 동물을. 그래서 분노한 신이 가족들을 켄타로스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뭔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다운듯한 내용도 있고요.
사냥꾼이 날쌘마 앙컷을 향해 청혼을 하고 날쌘마 앙컷이 받아들였다는 부분이 우마무스메 사냥꾼 이거는 웃긴데 그냥? 이게 앞에 스토리들이 너무 잔인하니까 오히려 반대급부로 로맨틱해져 보이는 게 있어요. 이거 순애네요. 다른 거는 뭐 범죄 저지르고 죽여버리고 저주받고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무슨 로맨틱한 것처럼 문장을 만들어놨어. 날쌘마한테 청혼을 했는데 웃긴 거는 받아들였어. 어떻게 받아들여? 이거 알아들어가지고 인간 말을. 그래서 뭐 혼인신고를 하는 건가요? 순애네요. 과격한 내용이 있을 경우 이 사람이 범인이야. 대부분 다 이 사람이 쓴 거야. 도감 자체에는 사실 무서운 내용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알고 보면 무서운 포켓몬 뭐 설정 월드컵 이런 것도 했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작성한 분량의 의도 자체는 원래 전통을 지킨 건데 수위 조절을 막 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 우리 포켓몬의 근본은 그거야. 알고 보면은 무서운 거. 포켓몬은 전혀 순수하지 않고 사실 무서운 설정들이 많아. 우리는 근본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그 약간 저거죠. 근본론자 같은. 그래서 고전으로 돌아가자. 이 문자 그대로를 실제로 표현을 하자 해서 설정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만든 거죠. 은유적으로 돌리면 돼. 링곰설화 같은 것도 분노한 링곰 무리에 의해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전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표현할 수 있어. 포켓몬 사냥꾼 켄타로스 설화. 신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냥꾼으로 인해 가족들이 켄타로스로 변했다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은 표현해야 되는 뭔가 강박증 같은 게 있나 봐. 그래서 뭐?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없어진다고? 그러면 죽이는 걸로 표현하면 되겠네. 그래서 설정을 죽이는 걸로 만들어. 찢어 죽이는 걸로. 심즈 시리즈를 제작한 맥시즈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어떻게 하면 심을 더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지에 대해 괴상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바람에 일부러 그를 부르지 않았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심즈는. 왜냐? 이용자들이 더 잔인하거든. 심즈 시리즈에서 이런 거를 구현하지 않아도 어차피 심즈 플레이어들이 알아서 잔인하게 심들을 죽이는 모드들을 만들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을 회의에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맥시즈가 잘했어. 어디까지나 정식 발매 포함되지 않고 폐기된 버전 내용이기 때문에 진짜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 사람과 결혼한 포켓몬이 있었다. 포켓몬과 결혼한 사람이 있었다. 옛날에는 사람과 포켓몬도 같았기 때문에 일반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좀 그냥 진짜 신화 설화적인 그 문법으로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하면은 그냥 익스큐즈 되는 것들이야 다. 근데 이거를 눈에 불을 켜고 그래? 인간과 포켓몬은 본질이 같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다고? 그럼 난 이거를 이야기로 꼭 만들어야겠어. 그래서 뭐 라프라스랑 인간 남자가 불장난을 통해서 소년을 뭐 낳았다. 날쌘마한테 청혼을 해서 허니문을 보냈다. 막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저기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사람이랑 포켓몬도 같다고? 그러면은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범죄들이 포켓몬 세계에서도 벌어질 수 있겠네? 라는 식으로 해석해서 이런 스토리 라인을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무시무시해질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걸 알게 된 줄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검은 닌텐도도 참 많았는데 검은 닌텐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야 나 해킹당했어. 뭐야 나무위키 뭐야 다운됐어. 이럴수가. 요즘 나무위키 왜 이렇게 많이 아프냐? 블레이범의 실추된 명예는 누가 구원해줍니까? 명예 실추되는 거 이거 어떻게든 빨리 회복시켜주세요. 뭐야 이건. 나 얘 처음 봐. 히스이 지방 블레이범 처음 봐 지금. 바크훈. 우리 바쿠니의 실추된 명예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켜줄 수 있을까? 그게 있어. 얘는 불을 뿜어야 이제 완성이잖아 디자인이. 이게 완성이잖아. 평소에는 불을 또 안 뿜는단 말이야. 애니메이션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이상해. 민들민들해. 그래서 더 이상한 게 있어 이미지가. 실추된 명예. 이상해. 이 짤이 또 한몫한 것 같아. 이 괴기스러운 짤. 이 정면 짤이 좀 한몫한 것 같아. 게임 프리크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미공개 자료가 공개됐는데 아까 본 그 무시무시한 범죄 행위들 때문에 큰 충격을 줬고요. 실존하는 설화를 단순히 포켓몬식으로 바꾼 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설화는 많다. 그리고 고전 그 시대의 관점에서는 뭐 이런 설화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이런 설화 스토리 같은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많이 봤던 시대였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특히 이 포켓몬이라는 게임 애니메이션 IP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울리지 않다는 거. 스타팅 포켓몬이라는 그
독보적인 위치 때문에 이미지 실추가 컸다는 거. 장크로다일 니아코를 고른 유저들이 승리 선언하고 장크로다일을 기습 숭배. 저 같은 경우에는 골드 실버 했을 때 항상 장크로다일 골랐거든요. 왜냐면 장크로다일이 성능이 좋았어. 괴력도 쓸 수 있고 파도 타기도 쓸 수 있고 이게 그 활용도가 높아가지고 저는 장크로다일 위주로 플레이를 했었죠. 역시 니아코를 다 골라야 돼. 보고 계신 여러분들, 이런 그 악독한 포켓몬을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근본 중에 근본 리아코를 골라야지. 괴력도 쓸 수 있고 파도 타기도 쓸 수 있고 능력도 괜찮고 허여운 리아코를 고르는 게 정배 아닌가. 이런 사악한 포켓몬, 그 다음에 불타는 쓰레기, 그 두 마리를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기묘한 표정의 정면. 짱구야, 아빠를 속인 거니? 약간 이런 느낌. 다만 해당 밈이 해악만 끼친 것은 아니다. 해당 밈이 유행함에 따라 블레이범의 팬아트가 우후죽순 쏟아졌으며 블레이범의 채용률이 높아지거나 인기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게 좋은 겁니까? 이게 팬아트가 좋은 겁니까? 이게? 좋은 의미의 팬아트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리고 블레이범의 채용률이 왜 높아지는 건데? 교환으로 받길 원하는 50 랭킹에 진입을 하게 된다. 원숭이 손. 그 원숭이 손 전설 있죠?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는데 뒤틀린 방식으로 소원을 들어주는. 블레이범 트레이너가 원숭이 손한테 빌었어. 제발 블레이범이 많은 지구인들에게 인기를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소원 들어주겠다 하고 원숭이 소원이 들어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뒤 설정 유출해가지고 뒤틀린 팬들의 유입을 이끌어낸 블레이범 많이 쓰이게 해주세요. 그 소원 들어주겠다. 포켓몬 탑 50 랭킹에 진입. 그래, 팬아트 이상한 것만 생겼을 것 같아. 이거 약간 그런 거지. 슬리퍼 팬아트 같은 거지. 슬리퍼라든지 뭐 마인맨 이런 거 있잖아. 오박사 팬아트 같은 거, 그런 느낌일 것 같단 말이야. 아무튼 뭐 이런 무시무시한 뒷얘기가 있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내부 회사에서 한 직원이 낸 그냥 레퍼런스 아이디어였고 폐기되었기 때문에 정식 설정이 아니라는 거. 포켓몬을 사랑하는 어린이분들은 안심하고 포켓몬 게임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에 블레이범 그냥 계속 불 뿜는 거 해주면 안 되나? 파이리처럼? 파이리는 꼬리에 있는 불이 꺼지면 죽거든? 근데 블레이범은 지가 원할 때 뿜고 아닐 때는 이런 모습이란 말이야. 이 민달팽이 같은 모습. 이런 거 너무 좀 별로야. 이게 디자인이. 그냥 계속 불 뿜게 해줘요. 탈모 온 거 같잖아.